대선 열차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증 국면도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화제인데요. 자, 2009년 당시에요. 지금 박연차 회장이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 얘기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아, 그렇죠. 예.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보통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리론. 노무현 대통령한테 의리 안 지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 외무장관 시켜서 이제, 예. 외무장관에서 다음에 보면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는데 도와주었는데 의리 안 지켰다. 의리론. 두 번째 자질론입니다. 즉, 이해찬 전 총리 등이 나와서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총리로서 외교부 장관 대리를 써보니까 그렇게 보면 대통령 할 감은 아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니까 그 당시 박연차 게이트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다음에 성완종 있지 않습니까? 성완종 얘기도 나오고 특히 박연차 같은 경우는 박연차 씨 같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두 후견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한 사람은 강금원, 한 사람은 박연차인데. 쌍두마차. 네, 왜냐니까 저 박연차, 강금원 두 사람 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중수부에서 달았다는 거죠. 딱. 그야말로 이제. 달아서 예. 이제 그다음에 불어라 하고 막 압박 수사를 가했을 때 강금원 씨는 자기가 안고 갔고 네. 박연차 씨는 붑니다. 그게 바로 이유는 붑니다.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두 네. 딸들도 처벌을 다 하겠다. 처벌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박연차 씨 입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600만 달러를 주었다. 또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한 30명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그 유명한 박연차 리스트인 거예요. 박연차 리스트가 나오는데 문제는 저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덮었다는 것이 지금 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네. 그것을 갖다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 무슨 소리냐. 황당무계한 의미하다. 황당무계. 특히 보면 시사저널 이번에 시사저널에도 보니까 시사저널과 박연차 그 회장 간에 주고받았던 그 어떻게 보면 질문과 답변을 갖다 전제를 했어요. 거기에 보더라도 박연차는 나는 돈을 준 적도 없고 건넨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날 온몸을 불사르겠다 이야기한다. 한몸 불살라.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검증 국면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검증에는요. 네거티브 검증도 있고 파지티브 검증도 있고 심지어 정치 공작적 검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 그냥 유야무에 넘어갈 일이 아니라 빨리 시사저널 측을 향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서 검찰한테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고소고발해서 밝혀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시사저널은 시점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물론 이건 시사저널의 보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있습니다만 서울 용산의 한 식당, 뉴욕에서도 또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이 외교장관 공관에서 공관, 공관입니다. 이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환영 만찬에서 그때 그 박연차 태광실 회장이 이 베트남 명예영사 자격으로 같이 동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2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달한 이유는 베트남 주석이 이 한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근데 왜 그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그 부탁을 했을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박연차 회장이 태광실업이 지금 그 베트남에서 아주 큰 규모 신발 공장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다는 또 발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의 VVIP 기업이 그렇죠. 그렇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주석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사업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공간에서 그 20만 달러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반기문 총장 측에서 이건 완전히 황당무계한 거다. 음해다. 음해다 이러면서 뭐 영어로 그라운드 리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검찰이 이걸 갖다가 밝혀야 되는데 그럼 검찰은 수사 실익이 없는 거죠. 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다 거죠. 완료됐죠.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 측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면 앞서 우리 한태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저널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반기문 총장 측에서 진짜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지 안 할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연차 회장 측이나 반기문 총장 측이나 공관도 그렇고 뉴욕 식당도 그렇고 도저히 거기서 돈을 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박연차 회장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부인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박연차 회장 입장에서 보수 정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중도 보수, 개혁 보수라고 하는 지금 그 분당파들과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박연차 회장이 투표를 얼마 안 남겨두고 선거 막바지에 저는 양심 선언이라는 폭탄 고백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사건이 이제 계속 끌어진다고 하면은.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각 진영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가 됐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해봤다라는 거죠. 2007년 경선 때도 이미 나왔던 이 최순실, 최태민 얘기가 결국은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는데 저는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 의혹 제기도 저는 좀 현미경 잣대를 들여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반기문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걸 하면은 실체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실체 여부를 따져봤는데 정말 이런 오늘자 중앙일보에 나온 것처럼 내사 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박연차 회장이 쓴 리스트를 보고 찢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거는 사적으로 뭐 이렇게 써서 진퇴양난의 입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반기문 총장이 고소를 안 한다? 그건 굉장히 뭔가 미심쩍은 거죠. 전 그래서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이걸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요, 20만 달러 하면은 저는 퍽 떠오르는 게 있어요. 2002년에 DJ 얘기입니까? 아니 DJ 아닙니다. 이회창 얘기입니다. 네. 이회창하고 노무현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 당시 보면은 갑자기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기양건설 등에서 20만 달러를 갖다 이회창 당시 총재의 부인인 한인호 여사에게 주었다. 네. 밀고 당기고 거기 당시 집권당이었던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 30명까지 가세합니다. 네. 그 말이 맞다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뭐 그것이 뭐 결정적 패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회창 후보가 떨어지고 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것이 다 보면 거짓임이 드러나서 김대엽 씨도 35년 사법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20만, 묘하게도 그 20만 달러, 이번에도 20만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2억 원이 넘는 거죠. 2억 원이 넘죠.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달러 얘기 나왔을 때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하여튼 20만 달러 아니어도 뭐 받긴 받은 모양이구나. 뭐 좀 구린 부분이 있어서 법적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모양이구나. 아까 보니까 중앙일보에 나온 대로 뭐 내사 보고서가 있다느니, 뭐가 있다느니, 뭐 여비서가 뭐 메모가 있다느니. 그렇다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딱 걸어야 됩니다. 걸면은 검찰에서 또 캐비넷도 열어볼 거 아니에요? 열어봐서 만약에 거기서 만약 자기가 자신 있고 뭐 나오면은 그거는 대선 꿈은 접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면은 그것을 제보했던 사람을 초장해. 이것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이른바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들이 마치 김대엽 때와 같이 어마어마한 공작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인데 여비서에 이제 나열이 얘기가 나옵니다. 수첩인데 이게 이제 회장님의 일정표 저 여비서 박연차 회장 여비서인데 분명히 저기에 분명히는 아닙니다. 반기문이란 이름이 2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액수는 좀 다르지만. 그렇죠. 지금 그 여비서가 지금 박연차 그 태강실업 회장의 여비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비서가 당시 박연차 수사 때 이 여비서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로 상당히 인용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수첩 속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앞서 우리 당평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여비서의 수첩에는 2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라는 액수가 액수가 4분의 1, 그렇게 그렇게 뭐 검찰 입장에서는
더 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막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또 반기문 총장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지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덮었다는 것이 지금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20만 불 의혹이 전혀 새롭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단지 그때 당시 나왔던 시중에 나왔던 떠돌아다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5만 달러가 20만 불로 상당히 좀 확대됐다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는 반기문 총장이 기성정치권하고 자신은 차별화되어 있고 자신은 일종의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그런 화두를 써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의혹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럼 기성에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과 자기가 무슨 차별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본인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만 달러, 5만 달러면 굉장히 우리 귀에 익은 박연차 3만 달러, 박연차 5만 달러 굉장히 귀에 익은 이야기인 게 왜냐니까 2009년에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됩니다. 그때 2009년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 박연차에 대한 수사가 2009년 초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뉴욕 똑같아요 패턴이. 한국 식당이죠. 뉴욕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3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도 뭐 이제 여종업원 얘기도 나오고. 여종원. 예. 근데 무혐의예요. 네. 다음에 아까 보면 박진 의원 있습니다. 박진 의원도 보면 묘하게 또 종로 의원이었던. 종로 의원이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 5만 달러를 뭐 받았다. 뭐 그 당시 뭐 베트남 문제 갖고 결국 나중에는 무혐의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줬다 안 줬다 나는 모른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 조사를 했던 검찰이 좀 확인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조사를 했던 대검 중수부장인 이인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는 모른다. 이거는 맞다는 얘기입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뉘앙스로는 네. 뭐 좀 긍정에 가까운 거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돈이 오간 게 맞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이 당시 써준 리스트가 있고 그게 이제 알려준 바로는 한 30명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딸을 두고 이렇게 그 압박이 오니까 그 박연차 회장이 그 자기가 돈을 준 그 정관계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준 게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반기문 총장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 정도 되면 보고가 되죠. 당시에 이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그 아래 1과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에요. 중수일과장. 중수일과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수석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겠죠. 예,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그 몇십억 홍만표 변호사. 예, 문제됐던 홍만표 변호사예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박연차 회장의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에요. 특검입니다. 그런데 아마 리스트 적어줄 때는 변호인은 옆에 없었을 거예요. 저거는 아마 검사와 그 박연차 회장이 둘이 앉아서 아마 단판을 지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박영수 특검은 모르는 일일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저 말은 좀 일견 좀 긍정으로 들리고 분명히 안에 박영차 회장이 직접 쓴 그 메모는 없겠지만 보관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내사 자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거 없애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얘기로는 하면 이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비극이 있고 나서 다들 옷을 벗고 나오면서 후배 검사들한테 나도 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는 거 봐서는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설사 반기문 총장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이 특검도 변호사고 예. 지금 보면 예.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많은 등장인물들이 또 겹치고 하는데 당시에 그 박연차 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의 이제 나중에 이제 처리 결과를 저희가 한번 보면 유죄도 있지만 무죄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 그 당시에 21명을 갖다가 보면 기소하게 되죠. 21명 때문에 저 명단 나옵니다만은 상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죠. 전 네. 강원지사죠. 그 등등 서가번 전 의원도 있고요. 19명이 유죄 박진 아까 말씀하신 의원도 전 예. 의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진호 오늘 유죄 판결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그러니까 여기는 유죄지만 그렇죠.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거예요. 최종 네.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 저 흐름을 보았을 때 저 때거든요. 2009년, 2008년. 처음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와 사이가 안 나빴습니다. 전임 정부하고. 근데 이른바 이제 광우병 파동 터지면서 양측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주변을 털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겟이 되었던 것이 박연차고, 박연차가 아까 보셨습니다만 뭐 좌의정 우광재 때 이광재 강원지사부터 비롯 좌희정 우광죄. 쫙 몰아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왜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수사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급소로 말미암아 이제 중단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당시 책임졌던 뭐 검찰총장을 비롯 중수부장 다 떠나면서 중수부에서 이른바 판도라 상자를 봉인해 놓은 것이다. 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건 파일을 검찰이 열 것이냐? 저는 뭐 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당시에 그때 그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조현호 청장이 그때 강연을 하면서 왜 노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계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노 대통령 유족들이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다.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연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조현호 청장이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그걸 근원을 따져서 처벌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바로 오늘 그 주목이 대상이 됐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검찰은 결국은 그 파일을 열지를 않았던 거죠. 네. 다른 식으로 그 조현호 청장의 그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를 입증해서 처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주자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폭발력은 그러나 대단히 큰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반 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리고 귀국 직전에 바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죠. 그 중에서도 이 충청권 의원이고 이 반기문 전 총장의 현재 총장의 메신저로 불리는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풍 초기 진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기문 바람을 네. 초기에 누르기 위한 네거티브 소재다 이렇게 네. 하면서 가소롭게 이를 데 없다. 저 앞머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겁이 이런 말이 나긴 나는 있거든요. 모양이다. 저도 봤는데 네.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야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조금 보면 꽤 오래전부터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또 보면 또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메시지도 뉴욕까지 가서 전하고 네. 뭐 그랬는데 아마 보면 정진석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제가 앞서 소개했던 네거티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거티브 검증을 가장한 정치 공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치 보면 한인호 여사에게 20만 달러를 기안건설에서 주었다라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흠집을 내고 결국 네. 그 흠집 속에 허덕거리다가 이회창 후보가 쓰러지는 뭐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연상하면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반기문을 강하게 프로텍트한다거나 방어한다고나 할까요?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지금 이 정파별로 반기문 총장을 좀 앞세고 감싸야 되는 것과 또 때리는 곳이 나타나는데 먼저 김성태 의원 이제 개혁보수신당에 합류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은 팩트 없는 마타도어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반응은 좀 날카롭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일 텐데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해명은 주사는 왔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은 없다는 박 대통령의 변명과 닮았다. 상당히 비틀었네요. 근데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말이 좀 다른 거는 지금 박연차 회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준 적이 없다고 해요. 네. 보도에 이건 나는 반기문 총장 측을 어느 정도 겨냥해서는 정치적인 수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준 사람은 있는데, 근데 박연차 회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인이 언제까지 갈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제 예측이고. 다만 저는, 이 새누리당의 지금 분당파들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뭐 분당파는 아니지만 아직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묵턱대고 저는 옹호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안 네. 된다. 지금, 예, 네. 아직 탄핵 심판 심리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뭐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여하튼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막판에 그 꼬꾸라지는 후보가 되면은 보수 진영으로서는
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분주의 상황이 오겠죠. 예, 저는 그래서 보수 진영 자체에서도 검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이걸 이렇게 그냥 무슨 저기 뭐라 감싸고. 예, 감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